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가로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잠깐만요. 이중석 위원장님. 네, 저는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 왜 상한갑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전대협 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물론 뭐 벌써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당의 사무총장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조금 침체기를 겪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권 전면에 급부상을 했고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죠.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전남지사 이야기도 나왔고. 맞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그 광주 야구 경기 시구하러 가실 때 예. 따라갔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왜 따라갔나? 또 뭐 전남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죠. 근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하고 레바논 특사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예. 지금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왜 갔는가? 비서실장이 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의 특사로 갔는가? 이건 모종의 다른 임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뭐 막 돌아요.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그래도 비서실장쯤은 가야만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위로, 격려다.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언론도 어느 국민도 액면대로 지금 보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터져 나왔던 것이 대북 비밀 접촉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 북한하고 뭔가 접촉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특사 파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대화의 물꼬 트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만약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라면 그런 특사설이 안 나왔겠죠. 비밀 접촉설이. 그런데 이제 임종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그 우리 세대의 가장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있죠. 워낙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뭐 미사일 핵실험 또 동계올림픽이 곧 열릴 텐데 이거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 이러니까 막 그나마 비밀 접촉이라도 해서 좀 남북 관계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런 바람도 있는데 과거의 정권에서는 비밀 접촉설이 있어도 국민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언론도 맞아요.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관심을 받는 것은 결국은 임종석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청와대가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띄워주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정도로 뭐 그 안 띄워줘도 원래 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뭐지? 전 정권이나 전 정권 사정을 위한 사전 양해 구하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 뭐냐면은 이제 MB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를 캐러 거기 보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비리는 이미 캤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 하니 그 상대국이 있으니 상대국의 사전 양해 구하러 간 게 아닌가. 온갖 별 얘기가 다 돌아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임종석의 작은 움직임에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간다. 왠가 지난번에 보면 뭐 부항 뜬 거 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대통령 미국 출국할 때 환하게 웃는 모습 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스타예요. 스타 이슈메이커. 뭘 하든지 다 관심이 되는. 그만큼 임종석과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하고 주사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타격 안 된 겁니까? 뭐 타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종석이 존재감을 키워준 것이 아닌가. 도와준 거예요. 뭐 임종석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미 주사파는 다 던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걸 굳이 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 봐야 어느 국민이 뭐 그걸로 임종석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주사파 논쟁이 있었고, 예를 들어 임종석 의원이 과거에 주사파 활동을 했던 건 사실이고,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그렇지만 이제는 전향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대북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과거에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대북 특사로 만약에 임종석 의원이 활동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합하냐?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북한의 옹호적인 입장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바뀌죠 사람은.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반북주의자 중에 최고 반북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사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향했다라고 또 이제 밝히는 것도 뭐 굳이 다시 밝혀야 된다면은 그런 인물 하기 전에 한번 다시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옹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다만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낀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MB 정부가 엮어가지고 바라크
바라카 원전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가지 측면 볼 수 있는 게 첫째로는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 현재 진행형입니다. 건설 및 운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최근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해명하러 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바라카 원전 이제 수주 과정에 있어가지고 MB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한 아까 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가 뭐 운영 국가로서 이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이야기하는 역할을 당신들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미리 그렇죠. 사전 양해구하기 위해서. 몇십 조짜리 프로젝트인데 그 대상국인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서 객관적 사실은 짚고 가야 될 게요. 뭐요? 주사파였다고 규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북한의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아마도 그때 전대입 세대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경 의원을 보낸 거는 맞잖아요. 북한에 임수경을 보내면 북한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단순 논리로 그 임종석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그냥 이렇게 확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대협 보고요. 의장 출신이라는 것만 팩트다 이 말씀이신 팩트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 청와대에서는 지금 두 가지 다 부인했거든요. 북한과 접촉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그 나라에다가 양해 구하러 간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큰 역할을 하러 간 게 아니면은 비서실장까지 보낼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부인했기 때문에 더 확정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상한가라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UAE 왕세자가 날짜를 지정하면서 요청돼서 결정된 일정이다라고 여권 핵심 인사가 밝혔다라는 건데요. 이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요. 특사 파견은 왕세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방문 날짜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정해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다가 이건 이제 그 양 국가 간의 외교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서 추측 보도만 나오다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로 날아간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혹은 뭐, 뒤를 캐러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죠, 근데 여기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 보면, 거꾸로 UAE 측 요구로 갔다.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갔고, 그리고 주 목적은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상은 이제, 적어도 왕세제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갔고 외교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또 취재한 바로는 저도 가끔 취재를 합니다. 나름대로 취재한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기 위해서 왕실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다가 발각돼서 간 거 아니냐. 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잡았어요. 이게 정치보복 프레임이죠, 이것도. 정치보복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외교 관계까지 지금 탈난 거 아니냐, 이런 정치보복 프레임을 동원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명 중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UAE하고 관계가 원전 때문에 긴밀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UAE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고위급 인사가 와서 현역 때 만났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일정을 안 잡아줬대요. 안 잡아주고 대신 현 정부의 만나고 가라. 당시 현 정부라면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그런 식으로, UAE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요. 거기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고. 그러면 이번에는 왜 갑자기 가느냐? 저쪽의 요구에 따라. 그거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바레인에 가잖아요. 네, 그랬죠. 12월 달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폭발적으로 보도되고 할 때였는데 바레인에 뜬금없이 강연을 간다고 하셨죠. 예. 그 이후로 UAE가 갑자기 여러 가지 뭐랄까요 항의를 현 정부에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다가 그 UAE가 뭐랄까요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제가 뭐랄까요 전후 사정을 취합하다가 저의 추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 참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위급의 만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예. 네, 12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에 갔습니다. 제가 네.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이간질을 했어요. 예. 뭔가 이간질을 가서 하고 그 얘기를 들은 UAE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다스 관심 없어요. 당연히 그게 아니라 뭔가 이간질을 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프레임에 딱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예. 여기까지가 제가 추정한 겁니다. 뭔가 했습니다. 바레인에 갔을 때. 이건 제가 좀 더 취재해보고 구체적인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간 언론에서 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레인 행위. 전후에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거든요. 뒤로. 그때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아마. 본인이 살려고 뭘 한 것 같습니다. 임종설 실장은 국민들 앞에 이실 짓고 해야 합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무근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는 성실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그쪽 왕실과 MB 사이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는 말을 흘려서 상대국 정부가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외교가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쉬쉬한다고 넘어가질 일입니까? 저는 신부장 안철수 대표의 저 말이 눈에 띕니다. UAE가 우리 한국 정부에 좀 항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외교가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듣는데요. 예. 아마 저런 복선을 깔고 있는 거겠죠. 이 거래에 뭔가 좀 부정한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지금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파고 들어가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 반발했다. 예. 이런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전혀 확인됐거나 한 것은 아닌 상황이죠. 예. 안철수 대표의 저 얘기는 확인된 발언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UAE 원전 수주 얘기가 나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주를 했기 때문인데요. 노은지 기자가 이명박 대통령 측을 오늘 좀 바짝 취재를 해봤는데 그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지금도 중동 국가들과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 얘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일단 칼든 의장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요. 근데 사실 저런 소문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는데요. 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측근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원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허겁지겁 간 게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다. 그런 소문들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원전 수주에 마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 것처럼 얘기를 흘리고 다녀서 예. 왕세대가 경로했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일단 소문이고 추측이고 확인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저런 식의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건 확실히 맞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줬습니다. 예, 여의도 정가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당 의원들 대표단을 구성해서 UAE에 보내겠다. 그래서 이 진상이 뭔지를 한국당 의원들이 직접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